렌세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1월 16일입니다. 첫 번째 뉴스, 테슬라 차량 가격 최대 마이너스 30% 인하. 굉장한 소식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뜬 소식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최대 31% 정도 인하했습니다. 제가 아래 표와 같이 모델별로 얼마나 인하가 됐는지를 설명해 놨는데요. 새로운 가격과 그리고 텍스 크레딧을 받았을 때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표시해 뒀습니다. 어, 이 같은 가격 인하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이죠. 정말 이거는 치킨 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는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저하된다, 이렇게 가격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을 이렇게 내린 이유가 수요가 딸리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버드를 만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영업이익이 저하가 안 된다, 수요 불안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가격을 내려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적자기 때문이죠. 지금도 적자인데 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불안하면 어떨까요? 수요가 불안하면 가격을 또 내릴 수 있을까요? 가격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마진이 5%도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기업을 투자하든, 내가 테슬라를 투자하든 펩시를 투자하든 뭘 투자하든 간에 이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무슨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걸 만드는 비용이 올라간다면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안 사면 그만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경제적 해자 기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일단은 그 기업부터가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첫 번째는 가격을 안 올려도 버틸 수가 있고, 또는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자주 찾을 만큼 필수제이거나 수요가 강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이나 뭐 고기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자주 먹죠.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찾으면 가격 올릴 수 없어요. 내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먹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는 이런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영업이익이 계속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데, 테슬라는 차량만 팔아도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을 이렇게 인하시켜도 영업이익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돈 벌면 사는 치킨 게임인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면서 하는 치킨 게임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강한데, 수요가 약하면 그냥 지금처럼 가격 내려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거는 아마 수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보조금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원래 보조금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서는 뭐 뭔 짓은 못해요. 진짜 뭐 맨날 이렇게 보조금 많이 빼먹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래 사진은 타 기업의 전기차 가격들을 나열했는데, 한번 잘 보시면서 다음 차로 무엇을 살지 한번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라면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테슬라 삽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FSD 베타 11.3을 배포한다는 소식인데요. 저도 다음 주 중에는 배포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베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체감을 못할 건데,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검색해 보시면은 정말 영상 한번 보면 경악할 겁니다. 근데 좀 더 소름 돋는 게, 그 영상이 사람들이 실제로 올리는 영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영상이랍시고 올리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걸 올리기보다는 그냥 그 기업에서 홍보 차원에서 만드는 그냥 일종의 제일 잘 된 샘플 케이스를 올린다는 거죠. 얼마나 실패 사례가 많은데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타기업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냥 주행 보조입니다. 그냥 앞에 물체에 따라서 거리를 인식해서 그 거리에 따라서 내 속도를 줄이거나, 이 그러니까 이 주행 라인에 따라서 내 차가 운전하거나,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입력에 따른 대응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심심이 어플 같은 겁니다. 어릴 적에 심심이 어플 많이 사용해봤죠? 뭐 내가 뭐 입력하면은 심심이가 뭐라고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주어진 코드에 따라서 비슷한 답을 말해주는 게 심심인데요. 그러니까 심심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능력도 없고 응력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에 비하면 챗GPT인데요. 요즘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대화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3분 만에 논문도 쓰고, 그냥 학교에서는 과제할 때 이걸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게 혁신적인 AI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학습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도 똑같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즉 이제 앞차만 따라간다고 내 차선만 유지한다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 우리는 그 변수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그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적차가 얼마나 벌어질까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무서울 정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두 가지나 전해드렸기 때문에 짧고 굵게 여기까지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멘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